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가득 품고 있던 시장이 이제 또 기업들의 실적을 하나둘씩 확인을 하면서 구김살을 조금씩 펴는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한 듯 했던 지수가 현대차의 실적 발표와 함께 자동차주의 강세에 또 탄력을 받았는데요. 코스피가 장중에 2,400선을 뚫고 종가 기준 2,409선에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급도 개인과 기관은 매도였는데 외국인 쪽에서 시간이 갈수록 매수를 강화해가는 흐름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 역시 동반해서 힘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이 덜어냈던 제약바이오주가 좀 부진했던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메타버스부터 게임 또 2차 전지까지 전반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또 795선에 마감됐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장에서도 또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지수에까지도 반영이 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많은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 그럴수록 또 이쪽 저쪽 또 치우치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실적주를 미리 선별하고 중심을 잡는 과정이 그만큼 필요한 시점이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코오롱글로벌, 철강, 전기전자, 반도체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성적표가 나왔죠. 반도체 공급난과 또 파업 같은 여러 악재를 이겨내고 예상대로 또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전까지는 하락권이었다가 또 실적 공개와 함께 장중 고점을 터치하더니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또 큰 변동폭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도 잠시 후에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서 이 변동성을 또 피크아웃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과연 현대기아차가 하반기 자동차주를 강세로 이끌 수는 있는 걸지 자동차주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 상원에서 반도체 육성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1차 표결이 진행됐고 또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서 거의 확실시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 반도체주의 시세도 물론 좋았고요. 그렇다면 또 국내 기업, 특히 반도체 투톱 기업은 어떤 수혜를 받느냐가 가장 아마 궁금하실 사안일 텐데 이와 관련 내용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 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늘 시장 이야기 알차게 풀어드리면서 종목도 챙겨드리는 거 아시죠?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기준 수익률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 트랙 상위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55% 가까이 담아내고요. 대덕전자 35.66%, OCI 31.26%, 또 30% 훨씬 넘는 SL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톡에서 공략해드린 단기 공략주입니다. 유비케어 12.9%, 신성통상 6%, 아이텍이 5.5%고요. 포바이포까지 5.7%의 탄력 챙겨가면서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만 챙겨가셨어도 30% 넘는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다는 거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종목들 중장기부터 단기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타점까지 전략 세우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방송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또 여러분을 위한 시장 이야기와 함께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힘차게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김재룡 전문가님과 유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이죠. 또 두 분이 이렇게 또 양옆에 가득 스튜디오를 채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김재룡 전문가님부터 네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을 했지만 시원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상승한 섹터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지, 하락한 섹터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장 모멘텀 좋고 재무 좋고 차트상 위치 좋은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유아 전문가님도 또 2주 만에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 전문가 유하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거시경제와 금리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 굉장히 힘겹고 멀게 느껴지는데요. 주가가 하락해도 주식 자체의 매력이 커지는 종목들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도 개인 플레이와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와 든든한 밀착 플레이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저희가 이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녀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장 좀 잘 보셨죠?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한번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좀 끈질기게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시원한 상승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시기는 네. 했어요. 근데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바닥 확인을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빌드업 구간이다 이렇게 오. 보시면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차트상 위치도 그렇고요. 지금 나오는 모멘텀도 실적으로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오늘도 2,400선에 17일 만에 안착이 됐습니다. 네. 자, 힘겹습니다. 너무 17일 만에. 힘들죠. 네. 네. 간신히 17일 만에 이제 0.93% 올라가면서 이제 안착을 했는데 17일 동안 화장실 못 간 느낌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좀 큰 프로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 게 과연 이게 바닥인지가 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빌드업 구간이다, 어떻게 만드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현금 확보를 조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마감된 매일 증시가 기술주와 넷플릭스 실적 호조로 해서 다시 한번 또 3대 지수 네.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넷플릭스가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은 5.61%, 어제도 7.35% 상승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고성장주 기술주들이 상승에 힘을 보태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상승 네. 출발은 하긴 했지만 중간중간 차익 시험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등락을 좀 반복하다가 간신히 17일 만에 네. 2,400선에 안착을 하면서 0.93% 코스피에서 상승을 이뤄내고요. 코스닥에서도 0.56% 이뤄냈습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실적 시즌이 왔습니다. S&P, 미국 S&P 500, 미국 상위 500개 기업들이 지금 현재 12% 정도, 500개 기업에서 12% 정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 68%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에도 어떤 빌드업 구간을 가지려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우리 기업들도 좋은 실적들이 좀 발표돼서 상승에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장이 좀 됐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늘 대장주가 또 코스피에 몰려 있어서 코스피를 중심으로 시장을 보긴 하지만 코스피보다 좀 코스닥의 상승세가 좀 더 좋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기술주 위주로 돼 있는 게 대부분 지금 나스닥이라고 지금 코스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 돼 있는 게 나스닥에는 기술주 위주, 우리 코스닥에서 마찬가지 기술주 위주로 해서 많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로 상승을 많이 했다고 하면 당연히
코스닥도 질주가 상당히 많이 하고요. 어차피 큰 흐름은 S&P 500, 미국의 S&P 500을 기술주인 나스닥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국내에서는 우리도.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요. 아무래도 어떤 또, 상장이 되어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은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큰 흐름을 보려면 또 코스닥,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또 지켜보면서 시장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도 흐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키워드 잡아보고 이슈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이슈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자동차주 전략 잡아보도록 할게요. 뭐 예상보다 더 좋은, 기분이 좋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뭐 8년 만에 역대급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한 40분 가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어유 참. 그래, 이게 8년 만에 역대급 2분기 실적. 그러면 그래도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분석 네. 먼저 해주시죠.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었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뭐 영업이익 한 2조 원 이상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매출액이 35조, 영업이익도 2조 9천억 원, 당기순이익도 한 3조 848억 원 이렇게 나왔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완성차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었고 또 중국 상하이 셧다운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와준 거거든요. 네, 정말 잘 나왔는데. 네,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일단 좋은 얘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네. 잘 나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나 특히 유럽, 미국 등의 시장에서 SUV나 친환경차, 또 제네시스 같은 이런 네, 프리미엄 고가 라인의 차. 네. 차량, 고수익 차량이 많이 판매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원자재값 상승분의 가격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호주와 수출 단가가 상승을 하면서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유럽에서 볼 때 상반기에만 55만 대 역대 최대 판매량이 나왔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 점유율이 이제 4위에서 3위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전망을 할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가 인센티브 절감 효과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 공급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의 위상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 기아차를 사려면 이제 웃돈까지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어머, 상황이 정말요? 됐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쉽게 오.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러들에게 제공한 인센티브를 줄어들게 되고 그게 바로 영업이익 증가 측면에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주가를 보면요, 정말 변동성이 컸죠. 그러니까요. 뭐 이게 2% 정말 빠졌다가 궁금해요. 네, 또 올라갔다가 네. 40분 갔나요? 네, 네, 정말 40분밖에 안 간지는 40분 몰랐어요. 정도 갔어요, 정말로. 네, 그러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사실 4거래일 연속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 이런 모습 보인 거는 우리가 이제 늘 기대감 때문이었겠죠. 계속 실적 전망 긍정적이다,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해왔던 거고요. 막상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막 큰 폭의 상승, 뭔가 속 시원한 상승 이런 것은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여전히 불안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피크아웃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적 피크아웃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물량이 좀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성차 업체 전망을 조금 살펴보면요. 뭐 현대차에서도 하반기에 추가 이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주목된 전기차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차의 EV6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반도체 칩 부족도 3개월째 조금씩이지만 풀려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런 걸 살펴볼 때 3, 4분기 호실적이 이어질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에는 또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죠. 29년 만입니다. 국내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게 현대차 최초로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을 2025년에 완공한다 뭐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장 모멘텀적으로 볼 때 완성차 업체, 전기차를 생각을 할 때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런 거 여러분 혼자 어려우시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함께 전략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3, 4분기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그러면 현대차가 오늘은 좀 오늘 뚫은 이 상단이 어쨌든 있잖아요. 이 네. 부분보다 좀 더 높게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봐도 그래도 괜찮을까요? 중장기적으로?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상승하지 못했는데 자, 우리 쉽게 생각해서 우리 얼마 전에 있던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볼까요? 삼성 실적 최대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네.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죠.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어땠나요? 어, 내려왔습니다. 그쵸. 상승하지 못했죠. 근데 그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데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군가 나를 지금 깜짝 놀래키려고 숨어 있는데 나는 알고 있어요. 저기 숨어 있는지. 그럼 놀라진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도 현대차에서 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을 못했던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차트상 위치도 그렇고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최근에 단기적인 악재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외국 글로벌적으로 해서 이미지 그리고 판매량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상승을 못했다고 해서 이제 현대자동차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반영된 게 소멸됐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빌드 구간에서 좋은 모멘텀 조그마한 모멘텀 하나로 조그마한 호재 하나로도 크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주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자동차를 길게 홀딩하시고 장기적 관점 보신다면 홀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또 계속해서 오전부터 아마 현대차 실적을 많이들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좀 예상과는 다른 실적 발표와는 다른 이 주가 흐름에 좀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이 추후의 전략들 챙겨가시기 위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챙겨가신다면 또 든든한 상승 함께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현대차 관련해서 여쭤본다면 사실 이 현대차 실적은 한 고개를 넘겼고 내일 오전에는 현대모비스고 오후에는 기아차 또 네, 발표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때문에 사실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모비스나 기아차 보유하신 분들의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략하게 좀 팁을 주신다면. 네, 뭐 모비스나 기아, 당연히 현대차 다 이런 지금 차량 부품용 관련 그리고 차량 관련 대주들은 홀딩하시는 권장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좀 고평가가 되진 않았었지만 지금 고평가 라인까지 갔다가 현재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밸류 자체가 너무 싸게 내려왔다는 거죠. 충분히 어떤 빌드업 구간을 가져서 이 회사의 가치가 좀 레벨업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으니까요.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은 충분히 상승 라인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앞으로 또 나올 거니까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해서 또 추가 질문도 한번 더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법안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내용 한번 정리 먼저 해주실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법안이 상원 통과를 했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총 5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려 4년간 25%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업체들이 좀 혜택을 볼 테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지금 공장 건설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반도체, 특히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저점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고 오늘도 삼성전자는 2.3%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뭐 이렇게 미국 내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무겁게 움직이는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이게 좀 예민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님도 알고 계시죠? 이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건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바로 쉽게 말하면 중국을 좀 견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원 혜택을 너희가 받을 경우에 향후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할 건데 뭐 그게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뭐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걸 좀 금지하겠다.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뭐 이제 금지는 아니고 우리는 자국 미국 내에서 조금 더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핵심 역량들이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거야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대중관계라는 게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요거는 조금 우리가 당장 이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가 혜택을 받으니까 마냥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중국 내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팹리스 공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러게요. 아주 예민한 문제고요. 네.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40% 지금 중국 쪽의 수출량이 한 40% 되고 홍콩까지 합하면 50에서 60% 되기 때문에 저희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다. 그때 네. 얘기했듯이 정치적으로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게 또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좀 대응을 하는 측면에서 네네.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네,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좀 더 이득이겠냐라는 쪽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시장 흐름 그때그때 변하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전략 챙겨 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챙기면 되겠습니다. 또 반도체 쪽 관련해서도 또 반도체 종목들과 타점 전략도 튼튼하게 챙겨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코오롱 글로벌이 건설과 또 자동차 부문을 인적 분할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적 분할과는 좀 다르게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이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 네. 분위기라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슈 해석을 좀 먼저 해주신다면 네. 좀 어떤 이슈인지 말씀해 코오롱 주실까요? 글로벌이 이제 자동차 건설을 인적 분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주가 장중에 한 26%까지 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졌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 근데 물적 분할은 사실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합니다. 주주들에게. 네, 대표적인 네. 예가 또 있었죠. 네, 그렇죠. 얼마 전에 DB하이텍이 있었죠.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또 그 회사에서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변명을 내놓긴 했지만 인적 분할하고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코오롱 글로벌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 자동차 부문은 코오롱 모빌리티로 하고 그리고 건설 상사 부문은 코오롱 글로벌로 가져가겠다. 인적 분할하겠다. 그리고 내년 1월쯤에 코오롱 모빌리티를 상장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야기를 해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제가 LG화학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나는 배터리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한 거죠.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을 해버립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나 이거 보고 투자했는데 이거 분리시켜버리고 네. 다시 상장해버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물적 분할은 좀 수직적 분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이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요 사업을 분리를 해가지고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뭐 지배권 같은 건 모회사가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 추후에 그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거고요. 인적 분할은 좀 수평적인 분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기존 회사와 새 회사를 수평적으로 분할을 해서 각각의 독립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은 회사를 나누기 때문에 지분율대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좀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당연히 좋은 반응을 얻은 거고요. 코오롱 글로벌 얘기를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뭐 앞으로
그동안 뭐 수입 자동차 판매 이 부분이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모빌리티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앞으로 SUV나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도 신규 브랜드를 좀 확보하겠다. 또 오프라인 위주로 유통을 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뭐 정기 구독 서비스라든지 뭐 중고차 사업, 모빌리티에 대한 신규 밸류 체인을 좀 늘려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에 대해서는 인적 분할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 모멘텀도 괜찮고 긍정적인 전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 상승이 가능했다라고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코오롱 글로벌이 또 뭐 성장성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무적으로도 괜찮은 기업일까요? 예, 재무적으로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재무 구조를 봤을 때는 이제 뭐 일적 분할, 네. 밀적 분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무 구조 역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네. 지켜봐도 괜찮을 기업이다. 뭐 이렇게 또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 기업 관련한 뭐 이슈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노란톡방에서 저희 시장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흐름과 또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공략해드리는 종목들이 있죠. 오늘 또 저희가 말씀해드렸던 종목은 유비케어가 13% 육박하는 종목이 있고 신성통상, 아이텍, 또 포바이포 5.7%의 종목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유비케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저희가 그저께인가요? 화요일쯤에도 리뷰를 한번 해드렸었어요. 원격 의료 관련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해서 극심해지고 있죠. 또 7만 명 넘었다.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또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또 유비케어가 또 오늘 또 탄력을 받았지 않았나 싶은데 계속 네, 네. 리뷰해 주실까요? 뭐 확진자 수가 증가로 해서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비대면 관련주. 코로나 이제 확진자 관련주긴 한데 뭐 좋진 않습니다. 그렇죠? 좋진 않지만 네, 이 테마성으로 이렇게 씁쓸한데, 움직일 때 그래도 그런 어떤 좋은 타점, 실린 타점에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니까요. 맞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네. 일봉상을 먼저 봐야겠죠. 자, 일봉상 우리가 주가가 내려오던 주가가 어떠한 빌드 구간을 가진 후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다가 뭐가 들어오죠? 갑자기 수급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저희는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저희가 좋은 타점, 일봉상 좋은 그린을 만들어놨고 신뢰도 있는 쌍바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급만 들어와주면 되는데 수급이 마침 들어와서 저희는 분봉상 타점을 잡았는데요. 바로 분봉상도 보게 되면 바로 이 라인이었죠. 자, 보다시피 지금 이 라인이었습니다. 이 라인에서 저희가 갑자기 여기서 분봉상 쌍바닥 일으켜서 좋은 타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타점을 들인 후에 상승하고서 현재 박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주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맞아요. 분명히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수급들이 갑자기 수급이 생겼으면 짧게 먹을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을 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만약에 특정 섹터들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수의 의지로 인해서 시장이 들썩들썩 거린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좋은 타점을 저희가 잡아서 들어간다면요. 짧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이런 단기적으로 짧게 드실 수 있는 구간까지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그중에 하나, 또 종목이 하나 더 있죠. 어제 공략을 해주셨는데 포바이포 5.7%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리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또 리뷰해 주실까요? 네, 어제였죠. 저희가 어제 공략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이게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몇 개 있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드렸죠. 단기적으로 5.7% 지금 수익 중인데 이 차트를 보더라도 일봉상에서도요. 내려오던 주가가 어떤가요? 저점을 높이는 이제 쌍바닥을 현재 연출하고 있고요. 갑자기 수급들이 이 안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가 하락하면서 주가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겠죠. 그럼 줄어들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이 포바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게 뭐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충분히 지금 수익을 못 내고 나는 아직 참여를 못했어 이런 분들도 만약에 지금 출렁이면서 분봉상 주가가 출렁이고 일봉상 분봉이
만약에 파동들이 출렁인다 하면 분명히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라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라인들 여러분들 보면서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얼른 들어가서 나 수익 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유능한 트레이더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니까요. 노란톡 맞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단기적인 단타적인 타점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들 또 리뷰를 해드렸는데, 자, 저희가 또 이번 주 안에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모두 유비케어 13% 육박하고 있고, 신성통상, 아이텍, 포바이포까지. 자, 모두 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원격의료 관련주고, 또 포바이포 메타버스 관련주죠. 오늘 정말 잘 나갔던 또 관련주,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이렇게 이번 주 안에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들만 챙기셨어도 30% 넘는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탄력적인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매일매일 공략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탄력적인 수익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도 또 탄력을 챙겨보셔야죠.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야, 내일은 반도체 장비 관련들을 우리가 좀 오. 중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종목들 상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지금 현재 들썩이고 있는데 혹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존재하나요라고 저희한테 물어봐 주신다면 저희가 선별해서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를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또 내일도 함께 하시면서 꼭 탄력적인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히든 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반도체 장비는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다면 히든 트랙 종목은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중장기 공략주, 숨은 진주 같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담아두셔야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이라서 꼭 주목을 하셔야 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 트랙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네. 오늘의 숨은 진주 얼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철강 관련주입니다. 오. 우리나라 철강 산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아, 있죠. 네. 말씀하셔도 돼요. 아, 그런가요? 포스코. 네, 포스코. 네. 네. 포스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요. 같이 가는 기업입니다. 오. 우리나라 국내 유일한 철강제 포장 전문 기업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사업 분야로는요. 가장 먼저 철강 포장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철강 원료 생산, 그리고 공장 위탁 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최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 제품 포장 부문 한번 살펴보면요.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원에서 1,700억 원이에요. 꾸준히 안정적 이익을 창출하는 캐시카우 사업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국내 포항 광양제철소 42개 철강 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철강 포장 작업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 열연, 냉연과 같은 코일 형태의 제품 포장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장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 재료에 대한 납품부터 포장 라인 설비,
그리고 설비 정비, 포장 수행 이렇게 단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를 일괄적으로 수행을 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 경쟁력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포장 사업 전 부분의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회사는 국내에서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전무하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장은 할 수 있으나 설비 공급부터 정비 기술까지 전담한 업체는 없어요. 굉장히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 설비 엔지니어링 주요 고객사로는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현대스틸, 동국제강, KG스틸처럼 우리 국내 철강 기업들에 다 납품이 아니라 포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요, 이제 그동안 그 코일 포장을 해왔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회사에서 뭘 만드냐면 세계 최초로 철강 포장 로봇 결속기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철강 포장 사업이 엔지니어링 사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개발하는 그 자동화 포장 설비는요, 포스코에만 가는 게 아니라 국내 제철소 그리고 일본, 중국의 주요 제철소에도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업 살펴보겠습니다. 포장 제품에 이어서 두 번째는 철강 원료인 알루미늄 탈산제 생산 사업입니다. 이 기업의 알루미늄 탈산제 연간 생산 능력이 3.8만 톤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생산량이 3.8만 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동률이 100%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 알루미늄 탈산제가 뭔가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니까 이 알루미늄 탈산제가 철강제 용접을 강화해 주고요. 고온과 부식에 대한 내성을 강화시켜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없어서는 안 될 꼭 그런 필요한 재료다. 거, 그냥 꼭 필요한 그 거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생각하면 좋을 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근데 이 철강 원료 부문의 영업 실적은 아무래도 비철금속 시황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지난해는 알루미늄 시장이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전년 대비 45%나 급등을 하면서 매출액 역시 58%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알루미늄 탈산제의 매출 비중이요. 기업 내에서 2020년에는 29.6%였는데 지난해에는 37%였어요. 매출액과 매출 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가, 판가가 모두 오른다라고 하면은 고정비와 같이 올라가지 않는 금액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100% 이상 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제 제품 가격도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선진국에서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요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내 수요 기업과 우리 현지 투자 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서 한 232조 원 가량에 해당되는 유연성 재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기존 대비했을 때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 기업이 2012년부터는 공장을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공장이냐면 포스코의 페로 망간 공장, 동판제 공장 등을 위탁 운영을 하면서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강 제품 포장을 했고요. 공장 위탁 운영을 하고 탈산제 공급 계약까지 포스코와 밀접하게 계속해서 체결해 가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럼 포스코라는 정말 든든한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매출 실적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보면요. 매출액이 921억 원으로 3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5억 원으로 10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4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철강 수요에 대한 회복의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탈산제 가격이 증가하면서 그런 것들이 영업이익의 주요 증가 요인이 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포스코와 함께 가는 철강 포장 관련주입니다. 종목명 그리고 요즘 같은 데 굉장히 중요한 대응 전략 매수 타점 저희가 노란톡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히트트랙 종목으로 또 국내에서 유일한 철강제 포장 전문 기업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사업 분야 있긴 하지만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철강 제품 포장 사업이 또 대표 매출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철강 포장 로봇 결속기 개발을 하면서 철강 포장 사업이 또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까지 했고 또 철강의 원료인 알루미늄 탈산제를 생산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있던 포스코와 함께 가는 이 안정적인 기업이다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런 종목은 또 뭐 어떻게 보면 포트에 담기만 하시면 언젠가 계속해서 든든한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담으시는 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리는 3타점으로 분할 매수하시면서 전략 든든하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제표도 확인해 볼까요? 네,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 보시면요. 업종 PER이 48.4인데요. 이 기업은 18.4이죠.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배당도 1.38%지만 배당도 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매출액 보겠습니다. 매출액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2,500억으로 소폭 감소를 했는데 21년에 바로 턴어라운드를 해서요. 3,200억. 그리고 1분기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영업이익도 우상향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역시 2020년 94에서 2021년 131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부채는 줄어들고 있고요. 자본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볼게요. 1분기 보시면 영업활동 마이너스지만요. 여러분 아직 2, 3, 4분기 남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전망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자활동, 재무활동 다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재무 비율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 한번 볼까요? 유동 비율 우리가 200 이상만 되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 289죠. 그리고 부채가 44%인데 유보율이 400입니다. 아주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자본 비율도 한번 보시면 50 이상이면 우리가 우량 기업으로 보잖아요. 근데 69.4 좋습니다. ROE 한번 볼게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요. 16, 11, 13, 1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돈 잘 벌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투자 지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BPS 주당 순자산 가치 볼게요. 2,100, 2,160, 2,300 계속 증가하고 있죠. 기업 가치 보시면 어디 하나 마이너스가 없이 꾸준히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구조 하나 더 볼게요. 최대 주주 보시면 최대 주주가 50%가 넘어요. 50% 정도 되니까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경영권 방어라든지. 네, 지분 구조 살펴봤고요. 사실 제가 앞서 포스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종목명은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실적도 우상향하고 있고 재무 구조까지 확인을 하셨잖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수 타점과 대응 전략 중요한 거 받아보셔야죠.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재무제표까지 완벽한 기업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건 또 실적 발표가 되기 전에 얼른 또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또 아무 종목을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오늘 히든트랙 종목처럼 성장성, 재무가 또 골고루 갖춰져 있는 종목을 꼭 또 믿을 수 있는 종목을 선취해 하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3타점으로 분할 매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보기 전에 저희가 화요일에도 아마 이 제철소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저희가 그 포스코 케미칼을 했었죠. 네. 그 맞습니다. 친구랑도 조금 이름이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네. 친구 좀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포항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본점이 또 포항 소재지에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그 납품하는 처가 포스코이니까 포스코라고 하면 안정성이 이미 확보됐을 거고요. 포스코는 지금 탈피를 하려고 하죠. 지금 철강 쪽에서 또 다른 미래의 먹거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좋습니다. 또 든든하게 충분히 시너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진입자리 어떨지 한번 차트까지 완벽하게 보도록 할게요. 차트 분석해 주실까요? 네, 차트 살펴볼게요. 먼저 주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은 2019년부터 삼각 수렴 후에 21년에 폭발적인 상승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박스 구간을 수급으로 돌파해 줬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주봉상 보시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내려올 때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중간을 보면요. 상승의 시그널들이 보여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양양양 캔들이 보여지고 있죠. 신뢰도 있는 양봉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봉상 상승 시그널을 주면서 내려왔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240, 480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도 가능한 타이밍입니다. 주봉상 현재 위치가요. 그 이전에 박스권 라인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N자를 그리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 자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21년보다 높을 거기 때문에 실적이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거고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중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자, 일봉 차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20년 박스권을 지난해 수급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최고가 라인까지 찍고 이제 하락 패턴이 나왔죠. 추세 하락이 보여졌는데요. 실적은 어땠나요? 실적은 오히려 좋았잖아요. 20년에 비해서 지난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21년에 엄청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주가가 현재 내려와 있는 위치가 역시나 그 수급이 들어왔던 그 시작점 라인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려오면서 보면요. 지난해 8월, 10월, 12월 이때 보면은 이때도 상승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최근 수급 들어온 라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쌍바닥을 만들어줬거든요. 이 저점을 높여가는 W자형 쌍바닥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 거래량 수급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은 이미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변동성이 컸거든요. 근데 충분히 변동성 크게 추세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그래서 앞으로도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해 신고가 라인이 12,400원인데요. 현재 주가가 5,800원대 라인이에요. 근데 실적은 지난해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으로 주가가 끌어올릴 모멘텀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상으로도 뭐 22년, 23년, 24년까지 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의지자들이 주가 끌어올리려고 지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가치, 성장 모멘텀 대비했을 때 주가가 너무나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단기, 중장기 이평선들이 모이겠죠. 그럼 이평선들이 수렴한 후에 큰 확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수급이 동반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바로 매수해야겠다.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신뢰도가 있는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우리가 최대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 저희가 노란톡에서 공유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또 주가가 상승할 그림 충분히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실적까지 받쳐주는 지금이기 때문에 매수 적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코멘트 주시면서 차트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자, 또 국내 유일, 세계 최초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적 우상향 중이고 또 회사 가치 대비 주가만도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정장이 탁월한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3타점으로 또 신뢰도 있게 또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히든트랙 종목 요약 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보니까요. 앵커님은 진짜 저희 설명을 되게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종목 정리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마무리 정리 한 번 더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칭찬해 주셔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은요. 국내 유일의 철강제 포장 전문 기업입니다. 중요한 거는 포스코와 같이 가는 기업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포장 사업 전 부문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는 국내에 전무하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비 공급, 그 장비 기술까지 담당하는 회사는 전무하다. 바로 이 기업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말고 플레이리스트에 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대응 전략이니까요. 대응 전략은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노란톡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히든트랙 종목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또 철강제 포장 전문 기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저희가 성장성, 재무 차트까지 다 말씀해 드렸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은 타점만 잡고 포트에 담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든든한 주식 플레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종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룡, 유하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에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